오늘도 어떤 뉴스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민생 현안 중에서 물가를 잡다거나 아니면 또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좀 굉장히 좀 언급을 좀 한 적이 있어요. 그 부분에 맞춰서 지금 이제 한 내용인데, 자, 이제 어제 민생안전특별위원회를 열면서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, 이 1가구 1주택에 대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한시적으로 올리는 법입니다. 그래서 이 내용은 국회에서 회의를 했고요.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발의를 하게 되는 거죠. 자, 또 임차인에 대해서는 월세 세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2%인 거를 12에서 15% 확대를 해주는 거죠. 임차인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죠. 그래서 여기 나왔네요.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전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어저께죠.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,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함께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부동산 정상화 정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좀 세부적인 내용안을 이렇게 이제 종부세에서 종부세에 대한 개정안 특위 차원에서 이제 발의를 한다라는 부분이죠. 그래서 특별 공제액 3억, 11억에서 1주택을 가지신 분들한테 더 이제 추가로 이제 공제를 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. 요게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이에요. 뭐 종부세라든지 재산세 부과 기준을. 근데 이제 부과되는 시점은 11월 말 정도입니다. 그래서 지금 빠른 시간 내에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. 그래서 요거랑 맞물려서 주택 이 재산세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1주택에 한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부분도 언급을 했고요. 또 하나 굉장히 좀 중요한 거는 향후에 그 공정시장가액 비율 같은 경우고 종부세 같은 경우는 지금 현행 100%에서 이거를 60% 낮추겠다라는 부분하고요. 또 이 재산세라는 부분도 현행 60%인데 이거를 45%로 1주택까지 분들한테는 혜택을 주겠다고 지금 언급을 해놨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 과도한 이 종부세에 대한 좀 부담을 좀 이렇게 벗어드리겠다라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. 자, 여기에 뭐 참여한 거는 지난번 인수위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았던 심규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이제 참여를 하셨죠. 그분은 이제 우리 물가 상승률이 오늘 6% 나왔다고 하는데 집값을 반영하면 사실은 8% 이상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국, 유럽과 거의 똑같은 상승률이 지금 우리에게도 닥치고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. 미국, 유럽도 상당히 좀 물가가 많이 좀 오르고 있는 추세예요. 그래서 심 교수는 집값은 하락 추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금리가 상승하면 하방 압력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는 게 일반적인 연구 결과들이에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면 지금도 양극화가 큰데 앞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자산 배분의 선호에 따라 초양극화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내다봤습니다. 그러면서 공급을 위한 획기적인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. 이번 정부에서 누차 밝혔듯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겠다는 게 충분히 지켜져야 한다. 이어 시장 수요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급이 늘어나는 시스템을 복원해야 한다. 정부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지만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인 이 공급 확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어쨌든 정부 그리고 뭐 서울시장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 산하 공공기관 개혁에 착수를 했다는 내용이에요. 그래서 독점지 기득권 해제 방침, 이 국토교통부 산하에 소관위원회도 65개나 됩니다. 아무래도 이제 국토 관련돼서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LH 공사라든지 아니면은
또 교통 관련해서는 뭐 인천공사라든지 코레일이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있겠죠.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한 독점주의 기득권을 좀 이렇게 해제하겠다. 그런데 방점을 찍는 거고요. 여기 나타나네요. 민간 TF 구성해서 LH, 코레일 등 조직 개편 좀 맞물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걸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알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. 그러네요. 민간 합동 TF는 주택, 토지, 교통, 건설, 항공 등 산하기관 굉장히 많겠죠. 예. 그래서 국토감사실에 담당 공무원, 교수, 민간 전문가들로 꾸려져서 이 TF를 말이죠. 예. 그래서 각 TF는 무분별한 업무 확장 및 민간 영역 침해 여부라든지 공정 투명한 절차 수행 여부라든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여부, 자회사 재취업 여부 총 4가지 기준으로 검증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지난 정부 때 이제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? 2018년 말에. 그러고 나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정보들을 LH 직원들이 대거 땅을 매입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좀 안 좋은 내용들을 미리 차단을 하겠다 그런 내용 같아요. 굉장히 좀 열심히 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어쨌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보니까 일단 부동산 관련해서 또 부동산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이 국토부라는 큰 그 부서에 많은 곧 65개에 달하는 소관위원회도 올 하반기부터 재편할 계획이다. 뭐 회의를 통해 미개 장부만 24개에 달한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자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봤습니다. 항상 이 부동산 이 쏙쏙 이 뉴스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도록 말씀드리고 있는데요. 제가 아까 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티를 입을 때 같은 경우는 벨트에다가 이렇게 끝을 이렇게 넣어서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서 입으면은 굉장히 좀 센스도 있어 보이고 좀 젊은 좀 색깔도 좀 냄새 좀 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된다라고 작은 팁을 한번 드려봤습니다. 자,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